네, 이번 시간 여러분 285페이지 보면 두 번째 LNG와 LPG 비교가 나와요. 자, 먼저 여러분 LNG가 나오죠. LNG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LNG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액화, 천연가스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 얘는 대부분 바다 밑에 있는 가스층에서부터 빼오는 거죠. 자, 빼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자, 액화 천연가스의 단위예요. 여러분 단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없어서 얘는 부피로 잽니다. 아셨죠? 이게 부피잖아요. 시간당 너 얼만큼 쓰냐 그 부피로 여러분 단위를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제 특징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특징을 보면 자, 두 번째. 여러분 얘는 요 부피를 쓰는 이유가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래요. 그럼 공기가 가벼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얘는 공기보다 가벼우면요 그냥 위로 막 올라가 도망가. 자, 도망가면 여러분 터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정체돼서 여러분 밑에 깔려있어 여러분 화기에서 이게 뻥뻥 터지는데 얘는 터질 일 없는 거죠. 왜 우리 풍선을 사는데 내가 입으로 부른 풍선이 있고 헬륨가스가 있는 거 있어요. 내가 부른 거 여러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깔았지만 여러분 헬륨가스는 다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여러분 내가 밟아서 터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서 자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가스 감지기를 자, 가스 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얘는 밑에다 설치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천장에서 자 밑으로 약 300mm 정도에다가 설치하죠. 왜 그쪽에 모여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실이 있다면 여러분 얘는 자 위에다 설치합니다. 아셨죠? 상부에다가. 이게 가스 감지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뭐냐? 얘는 무색, 무미, 자 무치한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여러분 가스가 냄새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냄새가 없다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스가 여러분 누출이 되면 감지기가 측정하면 되는데 감지기가 없을 때는 사람이 코로 만든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조할 때 여러분 가스를 제조할 때 악취를 첨가해요. 근데 왜 좋은 냄새 안 집어넣고 나쁜 냄새를 줬냐? 여러분 좋은 냄새는 틀어서 여러분 요거 냄새 만든 거죠? 방향제로 쓸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냄새로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얘는 가장 자 청정연료입니다. 혹시 여러분 CNG라고 들어봤어요? 어디 가면 CNG라고 들었던가요? 오, 시내버스. 여러분 버스는 여러분 LNG라고 안 써 있어요. CNG라고 써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원료는 똑같아요. 근데 압축 비율이 달라. 이게 압축 비율이 한 10배 정도 더 높은 거야. 압축을 시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LNG 상태로 여러분 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반절밖에 못 태워. 나머지는 가스통이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걸 더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CNG예요.
같은 거예요. 예. 압축 비율이 좀 달라서 그렇지. 근데 자 7번에 보면 얘는 주성분이 메탄이죠. 메탄이 주성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LNG 같은 걸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요즘 요게 자 도시가스 연료로서 도시가스 자 연료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일부는 LPG를 쓰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또 자 LNG를 쓰는데 사실 여러분 이 LNG는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LNG를 자 특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거의 대부분 빼와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천연가스가 지금 저기 러시아 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여러분 그 땅 파면 여러분 다 그쪽이래. 그런 거래. 그러니까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온 게 참 천연자원은 참 좋은 나라가 여러분 러시아인데 우리나라 이런 천연자원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빼오는데 왜 근데 그쪽에 안 가냐? 거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추우니까 그런 방법들이 또 배로 또 싣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러시아에서 가스값만 북한으로 통과해서 우리 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가스값이 3분의 1로 줄어든대.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통과만 하면 지금 그 싼 그 가스를 굉장히 쓸 수 있는 것도 비용도 초기 비용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참 그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뭘로 와요? 배로 가져오죠. 또 그 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좋죠. 좋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시추선을 어디로 끌고 가자면 저기 동남아시아 근해 쪽으로 끌고 가요. 자, 그런데 그 나라는 왜 석유를 이런 거 석유라든지 이 LPG를 저 LNG를 못 빼내냐? 기술력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제709 여러분 기억나시죠? 잠깐만 기분이 나쁘고 욕이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술이 없었다고요. 우리나라가 시추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시추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서를 잘못 쓴 거죠. 그런 거지. 아니 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게 잘 만들다 보니까 자 동남아시아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탐사를 합니다. 자 탐사 장비도 좋고 기술력도 좋다 보니까요. 그 근해 가면 이제 거의 다 찾는데 자 문제는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그 가스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이게 매장량이 얼마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갔어. 자 거기서 그 근해에서 찾았어요.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가 협상을 한 거지. 야 니네 여기 내가 조사해보니까 20년 쓸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설비 다 대주고 내가 설비 다 해놓을 테니까 너 10년 나 10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해서 어차피 여러분 기본 비용이 들어있으니까 사오는 값으로 환산을 하는 거지. 아셨었죠? 사실은 빼오는 건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가져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 쪽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스가 무지무지하고 빼올 거 기름도 많고 가스도 무지무지하대요. 자, 하여튼 문제는 이제 이 LNG를 가져올 때는 그냥 절대 못 가져와. 여러분 기체 상태에서 여러분 이것을 가져오면 부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이려고 액체화 시킵니다. 아셨죠? 액상화 시켜요. 그러려면 여러분 얘를 차갑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슬이 물방울을 맺히면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영하 한 160 정도로 여러분 급냉을 시켜버리면 얘가 액체 상태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하 160도로 여러분 차가운 상태에서 가져옵니다. 하셨죠? 근데요 이게 극지방은 여러분 지금 열대지방을 넘어오면서 이게 차가운 게 풀리면서 자연 발화하면서 그 가스가 많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또 중요한 거라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해. 배를 잘 만들어. 그래서 LNG선
거기다 다 우리가 수주하죠. 중국에 쳤더니 어때요? 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뭐 아직도 인도 못하고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도와주겠어요? 절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죠. 일본 배는 가다가 두동강 나고 침몰하면 기름이나 뺏기고.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 침몰했는데, 미국 군에서 침몰했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안 쏟아졌다고. 아직도 차를 어마어마하게 싣고 와 있는데도. 그러니까 배는 참 잘 만들어. 이게 진짜 고부가가치세죠. 산업이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엔진을 이제 옛날에는 벚꽃이요 이런 걸 갖다가 요즘 다 LPG로 바꾸죠. LPG로 엔진을 바꿔. 또 우리나라 또 LPG 엔진을 또 잘 만들잖아. 자, 선박도 여러분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입항 거부가 이루어진대요. 하여튼 어차피 잘 만들어. 더군다나 이것도 가져오는 그 기술도 좋아.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걸 도시가스 연료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파트에 여러분 지금 가스가 배관으로 해서 들어오죠. 전부 다 해요. 그러면 이게 LNG 즉 써요. 근데 이 LNG는 무조건 배관으로만 공급합니다. 아셨죠? 배관으로.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LPG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액상화된 석유가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다 봐. 여러분, 얘는 영하 160도 정도로 냉각시켰다고 그랬죠. 저 냉각된 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차갑지는 않지만 저 영하 160도 정도 되는 것을 그 차가운 걸 이용해서 여러분 콜드체인이 있죠. 요즘. 여러분 백신 여러분 차가운 냉동고에 저장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 냉매가 어디서 나올까요? 요거 써. 어차피 차갑잖아. 냉매를 이거 쓴다니까요. 몰랐어요? 제가 안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갑니다. 자, LPG 좀 볼까요? 자, LPG는 우리 원유 있죠, 원유. 원유를 흔히 우리가 석유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뭔가를 하나씩 빼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자, 뭐 등유도 빼고 뭐 휘발유도 빼고 뭐 나프타도 빼고 이런 석유 화학 제품을 빼냅니다. 자, 빼내고 맨 나머지 찌꺼기가 뭐예요? 그래요. 찌꺼기가 아스팔트라고요. 아스팔트. 여러분, 요즘은 아스팔트를 여러분 우리 도로를 많이 보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봤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정제 기술도 없었어. 정제 기술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일본에서 사왔죠. 이 찌꺼기도.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요. 지금도 드럼통에 팔아요. 자, 도롱사 우리 아스팔트 있었어 보셨어요 어릴 때? 우리 집 앞에는 맨날 신장로였는데 먼지만 날리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잘 보실래요? 아마 아스팔트 까는 거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때 그게 아스팔트인지도 어쩐지도 몰랐어. 옛날에요 라디오가 상자만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건전지가 꼭 이따만한 건전지가 여러 개 들어있죠. 그게 오래돼 갖고 여러분 혹시 건전지가 이게 되면 거기서 검은 액체가 나왔죠. 그게 아스팔트였어. 혹시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스팔트를 혹시 여러분 각 지방마다 다르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떤 데 가면 콜탈, 코르타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 원래 콜탈인데 일본 말로 코르타르. 아스팔트가 안 되니까 아브라.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스팔트 발음이 못하니까 뭐라고요? 아브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품 명이었을지도 몰라. 하여튼 이걸 여러분 맨 나중에 여러분 요금 만들어놔. 그런데요, 이 LPG는 원료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보통 30도에서 40도씨만 가열하잖아요. 원유를 여러분 이걸 빼낼 때는 열을 가열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위로 올라오는 게 그 LPG 가스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여러분 모으는 게 여러분 LPG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석유가스란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석유에서 나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요거 LPG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LPG가 만들어지는 거죠.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 저걸 갖다가 만약에 그대로 여러분 혹시 날려버리면 날아가지도 않아. 왜요? 얘는 무거워. 그래서 잘못하면 뻥뻥 터지니까 석유화학공업단지 여러분 어떤 데 가면요, 저걸 채취를 못한 걸 빼내서 태우는 거 갖고 옆에서 불길이 콱 붙는 거 보이시죠? 얘는 여러분 채취를 못한 걸 태워버려야 돼. 그래 안 터져. 보셨죠? 석유화학공업단지 가면 여러분 불이 막 붙으면서 여러분 태워. 쟤를 왜 태우지? 그러는 게 안 그러면 터지니까 태울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단위입니다. 단위. 얘는요 무게로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LPG 가스가 우리 집에 썼던 프로판 가스죠. 그래서 10kg짜리 뭐 15kg짜리 20kg짜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또 자 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 출렁출렁거리죠. 더구나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야외 나갈 때 쓰는 부탄가스도 요거 LPG 일종이에요. 그래서 출렁거리죠. 왜 이렇게 여러분 얘도 또 액상화 시켰어요? 원래 기체인데 그래야 적은 통에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 자, 문제는 요걸 썼다는 얘기가 문제예요. 요걸 썼다는 얘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거죠. 이 얘기는 폭발의 위험성이 위험성 커요. 그래서 여러분 나 죽는다 하는 사람 꼭 가스통 갖고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가스 터진 그 집을 가보면 여러분 주변이 완전히 쑥대밭이죠. 창문 다 없어지고 뭐 잘못하면 이런 건물도 무너지곤 해요. 벽돌로 지은 집은. 그만큼 폭발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스 감지기를 할 때는 자 바닥에서 위로 자 300mm 자 정도에다가 설치를 하죠. 자 얘도 무색 무미 자 무치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악취를 첨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얘는 여러분 또 중독성이 우려도 있죠. 자 7번째 여러분 연소시 다량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모든 사실 연소기구는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100% 연소하는 물질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연료를 갖다가 100%다 떼워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요?
제대로 연소가 안 되니까 나머지 찌꺼기는 우리가 흔히 해서 매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연소가 다 되면 그게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다 못 태우는 거야 우리가. 자, 그런데 문제는 다량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얘기는요, 얘는요 환기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스를 쓰는 난방기구들 보면 환기 철저하라고 꼭 써 있죠. 혹시 여러분 요즘 겨울철에 집에서 여러분 가스레인지 켜고 자 오래 있다 보면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보면 환기가 안 되면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환기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빨리 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럼 두통도 사라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얘는요. 자, 주성분이 자, 부탄과 프로판 이런 게 주성분이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LPG 통을 여러분 LPG 통 있죠? 그 통 여러분 가스통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스통. 가스통이에요 그냥? 본배라고 해요. 본배. 아셨죠? 본배입니다. 자, 문제는요. 가스통 이름이 뭐라고요? 본배야.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치면 진짜 외국 사람들이 질색했던 게 오토바이다 바를 가스통 싣고 막 달리고 가죠. 제일 즐겁했었다고. 왜? 터지는데. 자, 문제는 혹시 옛날에 가스통 썼을 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있어. 자, 가스레인지가 있을 때 여러분 가스레인지보다 가스통이 항상 그 밑에 있었죠? 밑에 있었다고. 그럼 이거 다 썼을까요? 다 못 썼어 우리. 왜? 아니 얘가 무거운데 위로 올라가나?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요게 잘못됐어. 여러분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야 돼. 아 진짜. 근데 왜 여러분 여기다 놨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운반하는 사람이 안 무겁지. 이걸 여러분 요 옥상이나 이런 데 올려서 여러분 이 호수가 밑으로 내려오게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다 못 쓰고 훨씬 몇 번 더 쓸 수 있는 걸 여러분 못 쓰고 반납한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줬죠? 좀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그래서 왜 요즘 추운 날에 여러분 꼭 시골집 가면 밥만 하려면 가스가 떨어지죠? 밥을 하면 가스가 떨어져. 그러면 그때 뭐 할 게 없으니까 아니야 뜨거운 물 부을 필요 없어요. 이 가스통 올려야 돼. 올려서 여러분 몇 번 흔들었으면요 여러분 가스를 여러분 뜨거운 물에 넣는다고요? 안 돼 그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여기 위에 올립니다 하셨죠? 그래서 몇 번 흔들었는데 올려주면 그날 그 다음날까지 몇 번 써먹을 게 남아있어요 하셨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왜 우리 부탄도 그렇잖아요. 부탄가스도 그러지 않아요?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액체 타입이라 이렇게 밑으로 살짝 기울면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다 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면 어때요? 구멍 뚫면 한참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 다 못 쓴 상태에서 버립니다. 하여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먼저 단위를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자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킬로그램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LNG는 자 가벼워서 부피를 단위를 사용한다는 거.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끌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자 286페이지 보면 여러분 측정 방법 가스 계량기 여러분 측정 방법이 있는데 요거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아셨죠?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다음에
자, 286페이지 보면 가스 미터기와 위치와 이격거리, 즉 가스 미터기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설비와 떨어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격거리 나와 있죠. 자 10cm 절연전선은 자 최소 10cm 이상 떨어지고 그다음에 15c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게 있죠. 절연 조치가 없는 전선은 15cm 이상. 자, 그다음에 자 30cm 갑니다. 30cm. 자, 가스 계량기와 떨어질 거리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굴뚝, 그다음에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는 뭐고 전기 접속기는 뭘까요? 여러분, 전기 전멸기는 우리가 벽에 붙어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전멸기는. 그러면 전기 접속기는 콘센트야. 콘센트 접속하지 않아요? 플러그를 접속시키잖아.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할 때 보면 여러분 이게 불꽃이 번쩍번쩍 진다고. 그 불꽃이 가스가 여러분 누출이 되면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 얼마 이상 떨어지라고요? 자, 그다음에 60cm 떨어질 게 있네요. 전기 계량기. 전기 계량기가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전기 계폐기는 또 뭐예요? 두꺼비집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 문제 두꺼비집이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 뭐라고 나올까요? 분전반. 분전반. 그럼 분전반에 가면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차단기? 누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전기 계폐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전 차단기와 자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200cm, 즉 2m 이상 떨어질 건 화기입니다. 화기. 그래서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에 가스배관 표시 및 배관의 보호인데 자 이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자 볼 일이 또 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자,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 규칙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번 기준에 쭉쭉쭉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채취해서 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재도 있지만 자 왔다 갔다 돼 있으니까 나중에 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여러분 292페이지 홈 네트워크죠. 예. 이 홈네트워크도 여러분 이제 어느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아버려요. 분명 이게 여러분 건축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홈네트워크는요 우리 자 기본적으로 자 무선 통신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 여러분 발전됨에 따라 이게 여러 가지로 또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즘은 진짜 우리가 3G, 4G, 5G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이 홈네트워크가 여러분 우리 선전에 이게 나왔었던데 사실 TV에 선전에 나왔었어요. 그게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지만 옛날에 자 탤런트 중에 이영애 씨가 처음에 여러분 선전을 한 게 있어요. 아니 더 샵인가 그 아파트 선전하는데 차를 타요. 차를 타는데 집에 핸드폰을 꺼내서 뽀뽀뽀뽀 하니까 집에 갑자기 환해지고 커튼도 열리고 TV도 켜지고 그다음에 자 뭐 난방도 켜지고 그래서 막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집으로 딱 가는데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게 한 얼마나 됐을까요? 한 15년, 20년 됐을까요? 벌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 됐어요. 15년 이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이게 최초의 여러분 홈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에 여러분 시초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비디오폰이죠. 비디오폰.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몰라. 저 어릴 때는, 우리 이제 어릴 때 아파트가 별로 없었으니까 단독에 살았었어요. 그럼 제일 싫은 게 뭐냐? 누가 벨 누를 때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 나가요? 제일 동생이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막 싸우지만 어차피 동생이 나가. 근데 추우니까 그때만 내복만 있으면 내복 바르면 이따 하잖아요. 누군지도 아냐 그냥 열어주고 막 드론이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랬을 텐데.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서로 누르고 여러분 통화는 인터폰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세요 갖고 집안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잉 하고 탁 열려주는 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아파트로 가면서 비디오폰이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야. 누가 왔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흑백이야. 흑백이야. 그래서 그게 여러분 90년대 초반이야. 그 흑백이 나왔던 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칼라로 나면서 안에가 이제 전화기도 달려 있어. 서로 여러분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전화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소방 쪽 뭐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다 울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 이게 홈 네트워크 시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은 우리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러죠. 어디를 가다가 방금 내가 가스를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게 무련독 생각나.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집에 홀라당 태울까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을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집안은 홀라당 꼬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 다시 집에 가면 어때요? 뭐가 꺼져 있어. 거의 대부분. 진짜 그러면 이걸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원망스러운 거죠. 남 탓하는 게 내가 원망스럽다고. 그러면요 요즘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자, 홈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같으면 내가 핸드폰으로 우리 집에 접속해요. 자, 접속하면요 지금 가스가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가 확인이 돼. 자,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으로 자 가스가 켜져 있으면 오프만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딱 꺼져 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제가 여행을 갑니다. 혹시 그놈이 올까 봐. 그렇잖아요. 밝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집 거실등을 하나를 켜놓을 거야. 그래서 매일 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켜놓으라고 하면 어때요? 그놈이 안 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요즘은 또 CCTV를 우리 집에 있는 CCTV 가지고 여러분 CCTV가 감지를 합니다. 감지해서 그놈이 왔으면 딱 보이는 거죠. 너 딱 걸렸어 이러고. 요즘 이런 게 여러분 홈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이 홈네트워크가 요즘은 발전을 굉장히 이제 더 많이 하면 했지 이제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인데 이 홈네트워크가 연결된 게 여러분 딱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가 문제냐면 과거에는 이제 몇 년 동안 한 4, 5년 동안은 우리 교재만 포함은 충분히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가면 갈수록 미안해 여기서 저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분 출제가 된다면서 그게 홈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 기본적인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그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개념 적용 문제를 봐도 우리 교재 저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저게 한 번씩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다 해버리면 우리 정말로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 22회도 그렇고 자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떤 거밖에 없냐면
자, 295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여러분 홈네트워크 설비가 여러분 개정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시행이 2021년부터 조금씩 바뀐 상태로 여러분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거기 써 있죠. 자, 그래서 2020년 6월 15일 이게 개정이 돼서 자, 시행은 자, 우리 시험 문제 요게 여러분 시행된 상태로 나올 것 같은데 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홈네트워크에서는 시험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출제되면 약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얘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망과 세대망으로 되어 있죠. 자, 295페이지 홈네트워크망에서 단지망과 세대망. 자, 여러분 단지망은 여러분 단지 전체를 하는 거고 세대망은 여러분 세대 안에서 여러분 홈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자, 그런 연결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단지망은 기본적으로 공용 부위에 같이 쓰는 거고 세대망은 전유 부분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 296페이지 볼까요? 자, 홈네트워크 장비가 있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 있고 세대 단말기 있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 자, 단지 서버가 있어요. 자, 홈 게이트웨이가 있죠. 자, 홈 게이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용어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전용 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 네트워크 기기들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자, 여러분 저 홈 게이트웨이는 바로 이거죠. 외부에는 통신하고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장비들하고 서로 연결해 주는 장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계들이 여러분 단지에는 큰 메인 서버가 있어요. 그 서버하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장치. 이게 바로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아셨죠? 자, 세대 단말기. 자, 세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세대 내 홈 게이트와 단지 서버 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 방화벽, 자, 워크그룹 스위치. 자, 이런 것을 자, 구성되어 있다고. 단지 서버. 서버는 여러분 뭐예요? 메인 컴퓨터죠. 자, 그래서 서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단지 안에 서버실이 별도로 있어요. 자, 네 번째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입니다. 자, 기업번 원격 제어 기기가 있죠. 자, 원격이라는 얘기는 멀리서 내가 자, 작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자, 출입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출입까지. 왜 이런 거죠?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집에 없어. 그럼 먼저 들어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밖에서 내가 핸드폰으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격 검침 시스템. 검침이 뭔지 알죠? 여러분 전기, 수도, 가스. 이게 여러분 뭐 관리소에서 컴퓨터에서 여러분 전부 다 이걸 관리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뭐든 쓰는 게. 그래서 현재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자, 뭐 12시에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그 달의 총 사용량 이렇게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 가도 돼요. 그다음에 감지기. 자, 감지기는 여러분 화재 감지기, 가스 누설 감지기, 주거 진입 감지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지기가 쓸 수 있어요. 전자 출입 시스템. 여러분 전자 출입 시스템은 여러분 내가 비밀번호를 눌러도 되고 어떤 카드를 갖고 가도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여러분 전자 출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 주동 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관리하는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자, 과거에는 여러분 주파수를 이용했지만 요즘은 번호판을 인식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차량 자, 출입 시스템입니다. 자, 무인 택배.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게 거의 다 필요로 하죠. 무인 택배 시스템. 자, 그다음에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 한번 볼까요? 자,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 세대 단자함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세대 내에 인입되어 있는 통신선로, 방송 공동 수신 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 접속하기 위해서 자, 실내 공간에 전유부에 포함되어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분배함. 자, 통신 배관실, 그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 여러분 통신 배관실. 자,
자, TPSC라고 하는데 여러분 통신 배관실 한번 볼까요?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자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이프 샤프트가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집중거래 통신실, MDFC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 보면 전화 있죠, 전화. 전화 단자들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또 그 통신 보안 때문에 여러분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요거 출입 명부를 작성해놔. 언제 어디에 누가 들어갔는지. 자, 그래서 그런 실이 여러분 자, 통신거래처 자, 집중거래 통신실 즉 MDF실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298페이지 잠깐 볼까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 나와 있죠. 자, 홈 네트워크망, 단지망, 세대망 있고 홈 네트워크 장비는 자, 이런 장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 구분해서 표가 나와 있죠.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홈 네트워크망과 홈 네트워크 장비, 자,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가 있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망은 단지망과 세대망이 있고 홈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가 자, 홈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자, 사용 기기가 있죠. 원격 제어 기기, 원격 검침 시스템, 자, 감지기, 전자 출입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홈 네트워크 사용 기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설치 공간, 세대 단자, 뭐 통신 배관실, 집중거래 통신실, 자, 그다음에 방제실, 단지 서버실 이런 것들이 설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물어봐서 이게 이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별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자, 기준은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